50억 클럽이라는 게 뭡니까? 50억 클럽. 대장동에 김만배가 말을 하면서 50억을 줘야 될 사람 누구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못살게 특검, 박영수 특검, 우리가 법원 앞에 집회하면은 박영수 특검 사무실 지나가잖아요. 그 특검 사무실을 대고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못살게 입은 특검 해체해라. 45년형을 때렸죠. 그 밑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여기 있었어요. 대통령 되셨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다 특검팀입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자기가 특검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척. 박영수의 혐의는 너무도 많은데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영장 기각되는 날 저희들이 발표를 한 보도자료. 여기 권순이라고 할게요. 권순이는 누굽니까? 대법관이죠. 권순일 대법관이 왜 이렇게 유명해? 왜 저 사람이 대법관이 왜 50억 클럽에 얘기가 나오냐? 그게 김만배가 대법원 찾아갈 때 머리 깎으러 갔다고, 수도 없는 경우를 머리 깎으러 갔다고 핑계대는 것이, 이게 지금 자동이라서 화면을 좀 돌려놓으면 돼요. 이 좋은 거라 자동이 제 손 갖다 대니까 불이 켜있어요. 김만배, 권순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판거래. 재판거래 의혹. 박영수, 김만배, 우리은행 이사장을 했다. 여기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 대장동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부분에 이것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이 박영수가 50억 클럽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검찰총장 김수남은 지금 50클럽에 들어 빠지는 것 같아요. 왜? 법인, 자기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으로 그 법무 관련되는 돈을 계약을 하고 했다. 근데 돈을 건네가면 그 다음에 정무수, 청와대에, 여기도 큰 혐의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세적이. 이래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박상도까지. 이게 50클럽 5명. 자, 김만배가 이 박영수, 권순일, 여기는 검찰에서도 제일 중수부장이면 서울검사장이면 아주 높은 사람. 여기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아마 수원검사장이지. 여기는 청와대 수석, 박상도 청와대 수석, 민정수석, 박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을 주목 좀 해야 된다. 박영수, 권순일, 박상도. 박상도는 너무 유명해졌죠. 아들 지어했다가 퇴직금으로 50억 받았어. 퇴직금.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쉽게, 김만배라는 기자 출신 사람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냐?
이거를 밝혀주는 게 뭡니까? 검찰 관련되는 거 있죠. 대법원 관련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뭐 이래 있단 말이야. 이거 밝혀주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야 민주당이야 지금 자기들하고 대장수 사태 직결되어 있잖아요. 민주당은 직접 박영수나 권순일, 김수남, 최재형, 박상도 얘기가 다 김만배 입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안 하느냐? 국민의힘은 왜 안 해요?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시는 거? 국민의힘은 왜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전후에 근데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질 건데 왜 안 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들 있어서 봐준다고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감축을 했는데 윤석열 아버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준 거야. 특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해. 국민의힘도 아니 윤 대통령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다. 그게 뭐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은 뭐 이중대도 아니고 국민들은 50억 크를 도둑놈들 다 잡아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50억 크를 이게 우리 서민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로비를 50억 한 사람에 50억을 줄 수 있느냐? 이 국민의 감정을 너무 건드렸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해라. 특검해라. 특검해가 국민들한테 50억 크롬에 관련되는 놈들 전부 다 감옥 집어넣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 되더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다. 그게 두 번째. 왜 우리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양평, 서울 전부 다 서울 양평 그러더라고. 문제는 양평에서 터졌잖아요. 왜 맨날 서울 중심으로 서울 양평이라 그러냐. 저는 그래야 돼요. 양평 서울이라 쓰는 거예요.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9천원. 양평은 한강 구간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저 꼭대기에 개발 못하는 지역이 쭉 있습니다. 뭐 양평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하남도 있고 쭉 있어요. 여기에 교통은 잘못 들어가면은 20분 걸릴 거리다. 양평서 올림픽 잠실이죠. 잠실 롯데월드까지 차 안 막히면 20분 걸려요. 그런데 이 2시간 반 걸립니다. 이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 건 당위성이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를 했으니까 이 예타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이게 3천억 이상인 것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다. 예타를 통과했어요. 아니 제 원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이 있고 그리고 원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안은 또 이렇게 돌아가는 안이 또 하나 있어요. 원안은 원래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안, 두 번째 안은 이번에 난리난 안이에요. 이미 개념 여기 땅이 있다는 거. 땅이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있다는 거. 가족 땅이. 저는 그런 거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뭐 좌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뭐 있는데 뭐 자기들이 얘기했는 뭐 200m인가 뭐 이 근방에 가족 땅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장인 산소는 없어도 그 처갓집에 산소들은 있단 말이에요. 쪽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렇게 가는 안이 제가 양평 우리 주민들 많잖아요. 당원들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 이 변경안을 원해요.
이 변경안을 원하더라고. 우리 공화당도 변경안으로 하라. 왜? 양평 주민들이나 이쪽에 남양주나 이쪽 사람들은 변경안을 좋아해요. 우리 남양주에 많잖아요. 송영진 실장도 있고 뭐 다 물어보고 잘 알잖아요. 이천이나 이쪽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랬더니 그때 바깥에 있는 놈들은 조은진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이중대라서 윤석열 개정안을 이 변경안을 지지하겠다 이 소리 하더라고. 개똥 같은 놈들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라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땅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여사 땅에 문제가 없다. 이 변경안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돼. 왜? 현직 대통령 부인 인척의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걸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검찰이야? 경찰이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민주당의 전 군수 정부수당은 또 변경안 아니고 원권안에 이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차치하고 1조 5천억이라는 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에 무효화가 됐어요. 그럼 그거를 국정조사하는 건 뭘 국정조사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1조 9천원 AP 타당성 조사가 끝난 안을 원희룡 장관이 말 한마디로 무효화됐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 나가지고 처음에는 와 원장관 시편 변호사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빨리 액션을 취했다. 왜냐면 이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사업을 무슨 장관이 솔직히 어디 금방지게 장관이 그거를 무효화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이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자 하는 거하고 우리 공화당이 국정조사 하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분명하게 이걸 빨리 끝내가지고 사업을 변경한 대로 하든 뭐 원한 대로 하든 사업을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그 주변에 한강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하려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털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장관이 수도시키고 그거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좋을지 국민의힘이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의 지금 좌파 유튜버들은 막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갖다 댑니다. 그거 듣는 사람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장관이 뭐 모든 안을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50을 그렇게 특검하고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공화당 그렇게 발표를 했죠. 두 번째는 그 10월 26일 날 우리 공화당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정의다. 요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146일 167일 걸렸어. 167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탄핵된 게 90일 걸렸습니다. 12월 8일 날 해가지고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3월 10일 됐잖아요. 90일 만에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행자부 장관은 167일. 트럼프는 2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진행도 못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요거는 당진의 정병창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보도자료 7월 26일
조원진 당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정의다. 우리 공화당 26일 울산시당 당원교육 실시. 깨끗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 정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야말로 무효이다 라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정치를 솔선수범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가짜 뉴스로 마녀 사냥하고 선동한 불법 탄핵은 반드시 무효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며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애쓰셨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께서 그 당시 가짜 뉴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탄핵이 잘못됨을 알고 계신다. 깨끗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당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불법 탄핵에 가담한 배신 세력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고 상식이 통하는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5일 부산시당 당원교육에 이어 26일 에는 이 울산시당에서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조직 강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울산시당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입니다. 즉 26일날 보도자료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문제 (90일)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 통과되고 2016년 12월 8일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날 파면되셔가지고 탄핵과 같은 파면 선언으로 물러나셨어요. 딱 석 달 걸려, 석 달. 이상민 장관 왜 탄핵 소추가 된 건 아시죠? 이태원 참사 문제에 책임을 주고 저는 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 이건 탄핵 소추가 안 된다고 했고 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는 이상민 장관 스스로 물러나라. 본인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감이 있고 말을 너무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뭐 이래저래 하는 거 그게 저는 동조하지 않아요. 단지 정부라는 것은 누군가는 참사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 책임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1167명. 90일. 이게 장관이 167년도인데 박근혜 대통령 90일.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왜? 여기는 좌파, 우파 언론이 탄핵해야 된다, 탄핵 안 해야 된다 막 써왔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저런 논쟁을 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첫째, 12월 8일 2016년 12월 8일 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쏟는데 반대 의견 제출을 제가 반대 의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국회의장한테 신청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막아버렸어요. 반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 급이나 가지고 촛불에 다 죽는 걸 알고 전부 다 굴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저 혼자 12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 12월 8일을 넘기자. 혼자서. 중간에 끊지는 못하죠. 신청했어요. 정세균 의장, 반대 토론하면 또 찬성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리고 12월 8일 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 이게 롯텐도어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조 제2회의장이었어. 제가 여기 있어서 가지고 과음제는 저기 있죠. 화면 보셨습니까? 여기가 정말 역적들이다 하고 과음제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그거 끝나면 의총을 하는데 이거 끝나면 여기 가요. 가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정진석이가 뭐 투표장에 그냥 가서 빨리 투표를 하고 끝내는 이런 상황이 됐어. 내가 하겠다.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정세균이랑 맞고 이 회의장에서 제2회의장에서 발언 의총에서도 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대하지 하는 의원이 한 명도 발언을 안 해요. 저 혼자가 발언. 그래 지금 유튜브 보면 지금 요즘 비방하는 건 정신적 차이다. 저는 목숨이 두 개입니까? 저 혼자 가가지고 무슨 발언하는지 알아요? 제가 김무선을 전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좌파들한테 정권 넘겨 나라 망한다. 당신도 책임져라.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저 혼자밖에 없고 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표를 왜 저 혼자밖에 없습니까? 조원진이밖에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일말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생을 포락을 같이 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설마 통과되겠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아파트는 뭐라 했줄 알아요? 탄핵소추 통과 안 되면은 폭동 일어나고 광화문을 촛불로 100만, 200만이 덮겠다 이랬다고 좌파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죠? 통과, 결과에 승복하자.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음해하는 놈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봐라. 조원지가 반대 의견을 해놓고도 결과에 승복하자 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 많은 놈들이 본회의장에 반대 의견 하나 발표 하나 하겠다고 신청한 놈 한 놈 없고, 이 투표하러 가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없다. 대통령 감옥 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 탄핵 무효고 무죄 석방해야 된다고 떠들었지.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 한마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왜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냐 이거야. 지금 유영아 말에 따르면은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7년을 싸웠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파라 그러는 무효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요걸로도 뭐야 돼요? 병신들같이 굴종하고 고기 못 들고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죽을까봐 저거 손자들 저 아들들 장례 맡길까봐 굴종하고 도망간 놈들이 요거를 얻어먹어야지. 목숨 걸고 싸움 우리가 왜 요거를 얻어먹냐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께서 유영아 얘기하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핵심적으로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당에는 그대로 내고 당면을 내는데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누가 상처 입었다고 내가 너무 잘 알아. 박근혜 대통령 그 격려 편지 쓰려고 편지팀이지 엽서팀 중심 멤버들 다 받았었죠. 엽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00장씩을 엽서를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돈 투자 우리 당에다가 돈 많이 후원하고 당비 많이 내는 분들도 그냥 당비는 내는데 그냥 마음 상처에서 안 나와요. 충남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충남에도 어떤 분들이 그거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우리 당을 떠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배신자가 안 나타나고 윤석열 정부가 무섭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고 다음 공천 무섭고 이상민 그만두라 소리 국민의힘 한 명도 말 못해요. 도덕주 저를 보여줘. 탄핵 소추한 건 잘못됐다는 거. 민주당도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실언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그만둬라.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한 인사 철학이 있더라고요. 한 번 임명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요거로도 뭐죠?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조중동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고 떠들어줬죠. 국민의 공천 눈치 본다고 이상민 장관 물러가라 소리 한마디 못했어.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하고 이상민 장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음모였고 조작이고 선동이고 기획된 건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음모, 조작, 선동, 기획에 의해서 된 건가? 왜 대통령 탄핵을 90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이 챙겨주지 않는데 왜 90일 만에 끝을 냈는가?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왜 안 했는가? 박안철은 나가면서 3월 10일이라는 얘기를 거의 대강 정해놓고 나가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 터져도 지금도 탄핵 지금도 조사, 대통령 그만뒀는데도 조사하고 있어요. 뭡니까? 업무입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반대 토론 하나 못하고 보수 언론, 좌파 언론, 사이비 언론들, 민노총을 비롯한 정교조, 좌파 사회주의자 이들이 공모한 겁니다, 공모. 왜 공모했는가? 왜 공모했는가? 기득권. 왜 새누리당에 재산 1등부터 10등은 왜 유승민, 김무성을 다 따라 도망갔을까요? 왜 저가부지 국회의원 출신들은 다 따라가지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 칼 꽂고 바른정당인가 무슨 똥정당인가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재산 많은 사람들하고 저가부지 기득권 가진 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쳐내더라도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공화당하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조차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자기는 한 거야. 그건 뭐냐? 돈하고 권력, 정치하는 권력자들하고 언론, 요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이 합치니까 죄 없는 사람도 완전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으로 3개월 90일 동안 탄핵소 추적이 전까지 따지면은 120일 동안을 만연 사냥을 했어요. 다 똑같은 서로 경쟁적으로 종편부터 KBS, MBC, SBS, 종편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만연 사냥을 최소한은 완전히 악마 중에 최고의 악마 그렇게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에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언론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 기득권, 좌파는 좌파 언론 기득권, 우파는 조중동을 비롯해서 사주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언론, 그 언론이 정도 3월 10일 날 지금 요즘 언론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혹은 좌파들 보고 너는 완전히 가짜뉴스에 정보를 막 패요. 제가 웃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3월 10일 날 2시간 만에 5사람이 돌아갔는데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줄도 한 방송에 한 멘트도 언론에 한 줄도 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다고 진실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진실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자기들이 공범으로 다 했는데 조은진 저 새끼 혼자서 사람들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너가 언론들 죽여야 된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죽었지. 어디 언론이 있느냐. 대낮에 2시간 만에 사람이 5명 죽었는데도 한마디 언론 기사도 안 실는 이런 언론은 정령 집회를 벌여버렸잖아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전 세계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좌우 언론이 손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한 이 언론들은요 역사에 두고 국민들한테 꾸라져서 특고 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의 얘기를 해도 다 공범들이니까 우리 공화당을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극으로 몰고 좌파들은 좌파대로 극으로 몰고 그리고 거기에 속았는 소위 떨거지들 애국이라고 떨거지들이 또 뭐라 합니까? 우리 공화당을 보고 조원진이 독선한다고 우리 공화당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마로니에 공원에 5월 28일 날 2017년 5월 28일 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전국이 다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대통령 감옥 들이시고 3월 30일 날 감옥 가시고 큰일 났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언론이 다 똑같이 공범으로 바꾸리고 바깥에 있는 정치하는 놈들 다 도망갔었는데 누가 있느냐. 신발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었는데. 그래서 5월 28일 날 계룡산에 모였어요. 2,0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부동 외관 철교를 걷는 데서 한번 시동을 걸어봤어요. 행사하는 시동. 그리고 제일 먼저 태극기 집회를 마로니 공원에서 6월 이게 며칠이죠? 6월 며칠 날 처음으로 합니다. 태극기 집회.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그래 마로니에서 몇 번 하다가 서울역으로 옮겼어요.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버스를 시작해서 우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좌파들 민노총 집회만 보다가 우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놈들이 우리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광화문을 진격 들어가잖아요. 광화문 광장까지 그때 있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2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 국민의 민주당 제2인자 정청래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노사모보다 더하다. 좌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조직이 커지면 우리는 큰일 났다. 왜? 정강훈이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정당이 정치를 아는 조은진이가, 정치를 꿰뚫고 있는 조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아는 조은진이가 앞장서서 저를 국회에서 경험해본 사람은 조은진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MB 정권 때 추미애를 꼬셔가지고 노동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들 저한테 우리 지역에 선거 준비하러 가면 공무원들 저한테 손 때리고 이랬어요. 다치고. 그런데 제가 노동개혁을 했어요. 양대 정권에서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다 했다고. 그런데 좌파들이 보면 야, 노사모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생겼다. 광화문에 막 그때 막 몰리기 시작하고 처음엔 태극기 다 없다가 전부 다 아유 큰일 났네 걱정만 하지. 누가 정치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당을 창당하겠다 하고 나와서 목숨 걸고 목숨 걸었잖아. 목숨 걸고 하잖아. 그러니까 좌파들이 언론에서 뭐라 했어요. 좌파 몇 개 인터넷 언론 이런 데서 대한애국당 자문조사해라.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지금도 우리 집회하면 그때부터 관행이든 전부 다 회비를 각자가 다 내고 오잖아요. 각자가 천안에서 올라오면 얼마 내고 경남에서 올라오면 얼마 내고 돈 자기가 다 내고 오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로 봐서는 돈을 줘도 안 오는데 아니 저들 그쪽에 누구야 새누리당이가 그쪽에 있는 걔들 보수 정당 돈 줘도 안 오는데 돈을 다 내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해가 밤 1시에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니 큰일 났다. 좌파들 그래서 좌파들 큰일 났다. 저 세력이 크면 큰일 났다. 조중동은 뭡니까? 공범들 아니까 공범들. 조지 머리도 똑똑하지 용기도 있지 목숨까지 그런 건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분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음해를 하면서 태극기를 깬 겁니다. 거기에 정광이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음해 세력들도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야당에 국회의원이 저보고 갑니다.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사실은 좀 두려웠는데 1년 지나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안 있었지. 저것도 언론 통해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몰고 했죠. 저거는 가만히 있었다 생각. 저거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야. 태극기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니 우리 공화당은 그때 5월 28일 2017년 5월 28일 그 정신이 그 생각이 그 가치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바라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3년 7년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미 우리는 정의가 뭔지 가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우리는 터득을 했어요. 각자 돈 내고 오는 게 더 편하다. 그러고 가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비 오면 사람이 더 와요. 영하 30도, 영하 25도 가면 사람 더 와요. 폭우 쏟아진다 하면 어디서 오는지 다 있다가 행진한다 하면 쫙 모여. 지난번 집회 보셨죠? 그 폭염인데 다 이미 우리 공화당은 2년 정당화가 됐고 그 가치의 정의라는 진실이라는 자유라는 이 소위 소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중산층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7년에 지금 7년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했던 일이 틀렸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거국정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내민정신, 이 세 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 공화당은 부정부패가 없고 돌았다가
돈 문제 생기면 다 나갔고, 여러 가지 구설 있으면 다 나갔어. 우리 공화당 처음에 막 하니까 돈 많은 줄 알고 막 와가지고 하다가 돈도 안 주고 자기 돈 수락하고 맨날 불러가 희생하라 하지. 좋은 집 막 지도 돈 지도 뭐 재판도 돈 다 당에다가 갖다 줘 보지.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이게 먹을 게 없지. 사실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알곡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야. 지금 남아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극우의 프레임은 좌파에서도 깨고, 왜 좌파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말 역할이 크다 이거지. 오른쪽은 야 지금 이 카다가 촛불 또 놓으면은 그 촛불들하고 싸울 사람은 국민의힘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장을 지질게요. 우리 공화당 또 싸워야 돼요. 촛불 저 재판관 애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야. 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나라를 구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이고, 얼마나 위대한 당원이고,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나 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 최고의 정당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탄핵 과정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강일원 헌법재판관 중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강일원이들 대법원장 김명수 다음 대법원장 넣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미치고 활짝 뛰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누구지 아세요? 그 예천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헌재 재판관이야. 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권선동이가 추천한 변호사예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가요. 제가 강호에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일본의 김무성이 떨거지들 가장 용기 없고 가장 기독권에 대해서 다루고 가장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들을 왜 계속 공사사장도 시키고 어디도 시키고 어디도 시키고 다 시키느냐 이거야. 사람을 좀 가려서 하는 거야. 이제 보수 대통령을 자처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먹었으면은 조금은 정의롭고 조금 가치 있고 조금 진실되고 그러한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거 그 보도자를 읽는 이유를 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윤병선 천안갑 위원장님께서 7월 27일 날 우리 공항에서 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보도자료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조원진 당대표 6.25 전쟁은 자유대한민국 승리의 전쟁. 우리 공화당 27일 정전협정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 한미동맹 강화로 더 키워야.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우리 공화당은 6.25 전쟁은 자유대한민국 승리의 전쟁으로 평가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7일 목요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은 6.25 전쟁 패배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면서 6.25 전쟁은 자유를 사랑하는 유엔 참전국가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친 자유 대한민국 승리의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북한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으면서 1인 독재라는
살인적 독재 국가로 전락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 승배에 빠져서 사이비 교주처럼 거짓 선동만 일삼았다면서 6.25 전쟁에서 유엔의 참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이 승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당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어떤 북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웠다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승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정년협정 70주년이자 유엔 참전의 날인 27일 목요일 오후 3시 경남도당에서 경남도당 당원을 상대로 우리 공화당의 정책, 총선 전략 등과 관련한 당원 교육을 실시했다. 끝.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 중에서 우리는 그 한미동맹 강화, 한밀 삼국연대, 그리고 반중 안보체제 구축, 이 분명한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폐기, 북한을 핵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폐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자주국방, 그러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 공화당하고 맞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이 보이세요? 아까 이게 뭐 전부 다 흘러가지고 이거 보내보시면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보내보시면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대 정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와 분노의 시대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정치의 통합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문화의 다양성 상실,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 상실, 지방 소멸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상실, 저출산의 인구와 성장의 상실의 시대다. 이 상실의 시대를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을 오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있다. 정치의 통합 기능이 되느냐? 맨날 양당은 싸우잖아요.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좌파들이 내로남불을 국민의힘 고뇌를 받아봐요. 좌파들은 민주당은 뭡니까? 부패하고 성추행, 도덕성이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도 국민들은 양당밖에 없으니까 양당의 매몰배가 있다. 그것은 지역 동성간의 문제, 계층의 문제, 이렇게 다 총합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양당 정치를 깨야 된다는 게 이제는 그걸 누가 깨야 돼? 국민이 깨줘야 된다. 더 이상 무능무책임, 내로남불, 부패 정치에 속지 마시고 국민 스스로가 깨칠 수 있는 소위 우파로 봐서는 국민의힘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견제 세력을.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해서 우리가 좌파들하고 손잡겠어요? 지금과 같이 더 정의롭게 진실되게 자유롭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상실의 시대, 그 다음 분노의 시대. 우리는 불법 탄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형 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형 사고에 대한 분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력 위협. 지금 아예 노민생, 노경제, 노협치. 윤석열 정부는 그랬대요. 노민생, 노경제, 노협치. 대통령을 왜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더 갖고 있어 입법에서 독재하더라도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에 국민의 자영업자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미 문재인 정권 말 1년부터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했고 그러고도 1년 반, 2년 반이 지났어요. 1년 전에 코로나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 그 코로나 통제 해제해야 돼. 정치 방역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더 죽어, 서민 더 죽어버렸어요. 식당들 다 죽어버렸어요. 문재인이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유럽에서 축구나 뭐 할 때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만 마스크 쓰고 돌아다녔다니까요. 1년 동안은. 그 1년 동안에 벼랑의 끝에 모기까지 차와있던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 우리가 그때 구호가 뭡니까?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같이 하자. 같이 살자. 위드 코로나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위드 코로나. 문재인 무소부가 말도 못해요. 국민의 말도 못해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안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서민들 왜? 우리가 시장 경제 살려야 된다고 한 100군데 이상을 장보기 가면 전부 다 목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되겠다 가지고 그분들한테 격려주고 여기 위해서 전국의 시장을 100여 곳을 다녔어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지금 남대문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조원진이가 꼴았다는 거야. 조원진이가. 그때 조원진이가 앞에 우리 자기들 그 앞에 와가지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그래 떠들 때는 자기들은 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1년 전에만 문재인이가 1년 전에만 더 코로나 풀었으면은 늦어도 백신이 나오고부터는 완전히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백신 나오고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제위기의 대응력에 대한 도대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 뭘 하고 있는, 그 다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당 무능, 무책임, 부패, 특정 집단의 권력 솔림, 좌파들은 운동권, 386 운동권에 권력이 쏠려있고, 오른쪽은 소위 윤석열 권력 진 사람 쪽에 권력 지향자들,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이 쏠려있단 말이에요. 또 집권층의 비도덕성, 비도덕성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패, 내로남불,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치권.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자.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그랬죠. 상실의 시대는 사회혁명, 이 분노의 시대는 권력층에 대한 정치혁명. 이 태극기 혁명을 이제는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성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되고. 올려볼래요? 올려볼래요? 못 올리나? 올려요. 국가 비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국가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 비전. 국가 비전. 또 국가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상실의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치, 용기 있는 정치, 또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돈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도 자유롭게 또 계층 상승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혁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국가는 행복한 나라다.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가다. 어떤 나라인가?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사회혁명이 이미 우리 들어왔어요. 이념화가 되어 있고 정치혁명을 주장하고 사회혁명을 상실과 분노의 시대를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태극기 혁명을 성화시키자. 그리고 선거혁명이 이번 있을 총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원내 진입을 하자. 우리 공화당이 10명만 혹은 5명만 진입해도 판이 바뀝니다. 판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7년간 투쟁하면서 많은 동지들이 이미 이념화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이념화가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뭘 할 거냐? 행복한 국가, 첫째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이 안전하다 하는 건 안보하고도 관련되고 국방하고도 관련되고 대형 참사하고도 관련되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그런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 목표다는 거예요. 국가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목표를 세운 것이 첫째, 정의가 강물처럼 자유로운 민주 법치국가. 두 번째, 세계를 성공한 당당한 창조, 여기에 지식이라고, 지식 창조 시장경제 강국. 그리고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한 촘촘한 복지국가.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한 문화국가. 재난 안전 걱정 없는 안전 1등 국가.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국가 목표다. 우리 공화당이 그냥 태극기 만들고 그런 정당이 아니라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정당이다. 뒷장 한번 뒷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면은 이거를 외우십시오. 오늘 설명 봐서 우리는 이런 때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실해서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서민으로 살아야 돼. 나는 그냥 힘들게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계층 상승의 동력을 끌어올리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좀 지워져. 여러분들이 그 뒷장 보세요. 뒷장 보시면은 이거 아까 올려봐. 여기에 잠깐만. 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미 공약에 안전문제, 여기 풍수에 폭염 등 재난에 대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대형 재난 책임자 처벌 강화, 대형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개선, 중초중고 재난 안전교육. 여러분, 이거를 했으면은 이번에 그런 사태가, 오성 같은 사태가 터졌겠습니까? 안 터집니다. 여러분, 경찰에서요, 유괴 사건이 딱 터지면요, 이게 소방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이면 천안 시청하고 다 라인이 돼서 빨간불이 딱 터져버려요. 그렇게 했으면은 오성 문제가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심각하다 해가 누가 하나 올리면은 천안시청도 오성도 보고 행복청도 보고 다 빨간불이라는 것이 위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자가 다 자기 책임 소재로 가는데 그게 매뉴얼이라는 거. 매뉴얼 조기 대응이고 매뉴얼이라 매뉴얼 우리 당에는 이미 이렇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교육 문제. 요즘 여교사 자살하고 뭐 교육 문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한번 보세요. 민노총이 해악이다. 학생 인권절에 친학교 폐지야. 학생 인권절에 요즘 신문에 방송에 막 떠들죠.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이 얘기를 한 2년 전에 학생 인권절에 안 된다. 교권이 다 추락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2년 전에 하고 2년 전에 공교육 강화해라. 여기 보면 정교조 해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이미 우리는 대안을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올려볼래요? 여기 보세요. 정치사법, 깨끗한 정치, 공정한 법치, 속 시원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명예회복,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 처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폐지,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자, 여러분, 이 80대 공약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그냥 바깥에서 우리 엄해하고 시민단체도 못 만들고 허덕허덕한 자들이 함부로 폄하할 그런 정당이 아니다. 이미 우리 공화당은 다 공약은 공약대로, 국가 비전은 국가 비전대로, 국가 운영 방침을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공화당이고 내가 당대표고 내가 좋은 진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 7년 동안을 투쟁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 위대한 정당의 위대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겪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뼈저리게 내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구나. 우리 공화당 젊은 동지들이 또 고생한 동지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를 뜯어 고칠 수 있겠구나. 노동, 연금, 교육개혁의 주체, 그거를 개혁을 한 주체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가 저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경로당 가도 한번 읽어주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지 너가 모르지? 너 국민의힘은 너가 국민의힘의 비전을 뭘 갖고 있는지 알아? 모르. 우리 공화당 비교해봐라.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은. 그런데 우리 공화당 거기에다 더 하나는 뭐야?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야. 우리는 말을 해놓고 해놓으면 우리는 그 행동과 실천을 위해서 자기 희생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한 정당은 75년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혁명, 이 정치혁명에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당당한 책임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오른쪽에 만들어야 된다.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또 국민의힘이 잘하도록 독려하고 그럴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주면은 오른쪽이 변하면은 왼쪽도 변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무능하고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도 저것들이 동조하는 놈들을 다 봤다고 좌파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오른쪽 쓰레기들이라고. 자기들은 더 큰 일이 있어도 다 막으로 넣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다는 거 저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배신해가 다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오른쪽 정치인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니까 쟤들은.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달라요. 우리 공화당은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은 막 선거를 몇 번 줘도 살아남고 법정에서 좋은 진을 기소를 시키도록 살아남고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남아있는 8개월을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결과가 100만 표 이상, 비례대표 100만 표 이상을 얻어서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명 이상 국회로 들어가면은 정당 개혁은 됩니다. 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갔는데 삐리삐리하고 뭐 하면 자기 이익이나 챙겨고 당원들이 가면 놔둡니까? 요즘 당원들이 뭐 조금만 해도 뭐 누가 어떠고 저떠고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당원들 서로 동지로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러한 이념을 가진 위대한 정당의 동지들이 왜 싸웁니까? 나갔던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왜 조직을 하지도 못하고 뭐 몇 명 모여가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엄해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돌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8.15 광고, 요 광고가 문화일보 전면, 요 광고가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요 광고가 문화일보 전면에 나갑니다. 신문 전면에 나가. 신문 이만큼. 이게 신문하고 똑같잖아요. 문화일보에 이만하게 요 광고가 나갑니다. 이만하게. 왜? 11일날 문화일보 네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그거 신문 들고 다니면서 한 바퀴 도세요. 가자. 8.15 봐라. 이 위대한 이 제목이 뭐 8.15 이 제목이 저거잖아요.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광복의 기쁨, 건국의 위대함.
15일 12시 모이자 숭례문으로. 그는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모입니다. 그래서 8.15는 자유의 함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명예회복이 정의입니다. 그날 유경수 여사님 서거 48주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고 아침 9시에 우리가 현충원 참배 유경수 여사님 박정희 대통령 각하묘소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충청에서 경남에서 버스 5대 온대요. 아무튼 한 대 오다가 2대 오다가 5대 충청에서도 오늘 오신 분들이 손에 손잡고 최소한으로 충남에서 3대 오셔가지고 한번 오셔보면 압니다. 8.15 오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세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고 8월 15일날 여러분 당당하게 위대한 정당에 당원답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더운 날에 재정도 안 좋으실 텐데 저렇게 좋은 에어컨도 새로 사서 회의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까 우리 서영원 위원장님이 뭐라고? 아까 알았지? 뭐라고요? 알았어? 알았습니다. 속지 말고. 알았습니다. 속지 말고 확실하게 손에 손 쥐고 오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날 너그 집회를 하는 걸 알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들었는데 8월 15일 집회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예, 속지 말고 손에 손잡고 8월 15일 날 같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남상무 초대 2대 우리 충남도당 위원장님 또 우리 상임 고문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바쁘게 요즘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당 홍보를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서영원 우리 도당 위원장님이 오늘 그 시간 맞춰 오신다고 힘들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우리 공화당을 택한 것이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당대표인 저랑 또 당 최고위원님 지도부나 우리 모든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일로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